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대통령의 관저로 유명한 호프부르크 왕궁에 나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요리 문화도 그러했습니다. 귀족 문화 같은 고급스러운 요리도 있었고요. 투박하지만 직관적으로 맛있고 서민적인 음식도 있었습니다. EU에서 5번째로 크다는 대도시 비엔나 방방곡곡을 돌면서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고기 요리들을 먹어보겠습니다. 비엔나 소세지도 나옵니다. 비엔나의 음식을 주제로 여행할 때 첫 번째 레스토랑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이곳을 먼저 가지 않고서는 아예 답이 안 나와서 그곳부터 가겠습니다. 제 간판이 보이네요. 고풍스러운 초록색 간판 있죠? 피그밀러 테이스트 아틀라스라고 세계 요리를 다루는 공신력이 높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모스트 레전더리 레스토랑트 인 더 월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위가 피그밀러 비엔나입니다. 앞으로의 유튜브 커리어에도 이곳만큼 근본 넘치는 식당을 또 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본으로 따지면 지구 1등 수준입니다. 이 식당을 세계 1위로 만든 요리는 바로 슈니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돈가스 같이 생긴 음식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송아지 고기, 대중적으로는 돼지고기를 쓴다고 합니다. 당연히 둘 다 주문해서 근본과 인기를 모두 느껴볼 겁니다. 아이고, 아이도 기다려서 들어가네. 드디어 줄 1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먹기 위해 최대 몇 시간 기다릴 수 있냐? 3시간. 참고로 제가 지금 토요일에 왔거든요. 꽤 오래 기다렸는데요. 주말에 여기를 앉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네. 여기 딱 보면 1905년 요한 피그밀러가 창업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창업 스토리도 써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고, 어떻게 시킬지 이미 밖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피그밀러 슈니첼 and Wiener Schnitzel. Do you have a lingonberry here? Is this local beer? We have only local. We don't have Coke, we don't have Sprite, we don't have Fanta. Thank you.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병들이 있는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고, 2층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하도 있어요. 굉장히 홀이 넓습니다. 테이블 세팅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이 2인석은 넓진 않아요. 근데 여기 막 5에다가 각 잡아 놓은 거나 WMF 식기나 슈니첼 책이 있나 본데, 여기서 책 홍보 있고요. 네, 소금후추 있고요. 실제로 소금후추 많이 처먹는다고 들었고, 또 꽃 한 송이 있고요. 이건 제 카메라입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땡큐. 오타크린거? 비엔나 로컬 맥주를 시켰습니다. 바로 위에 등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데, 이런 모자를 뒤로 쓰면 해결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뒤로 쓰고 찍는데 외국에 나와서 뒤로 써 찍으면 좀 투머치 꾸러기라고 해야 되나? 다만 그렇긴 하지 못합니다. 땡큐. 땡큐. 와, 그릇은 거들 뿐 그릇들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피그밀러 슈니첼 나왔고요. 튀김이 살짝 만져봤는데 느낌이 옵니다. 당신은 돈가스의 뿌리를 아는가? 슈니첼 굽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나라 돈가스는 튀김기를 이용해서 딥프라잉을 해요. 슈니첼은 팬에다가 잠길 정도로 구워가지고 튀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비너 슈니첼이라고 해서 이거는 송아지. 튀김 자체의 퀄리티는 똑같아 보이고, 이게 대박이에요. 생전 이렇게 레몬 잘라주는데 처음 봤어요. 레몬 아깝지도 않나 봐. 얼마나 뿌려 먹으라고 이렇게 잘라주는지. 또 여기 이걸 찍어 먹혀야 근본이라면서요. 링곤베리라고 북유럽에 많은 베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이케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하프 커팅 가버릴게요. 어떻습니까? 슈니첼 들어갑니다. 진짜 잘 튀겼다. 진짜 연하다. 고기가 좋다. 고기가 난 대만족이야. 튀긴 돼지 특유의 이 고소한 맛이 잘 살아있고, 이런 왕돈가스류에서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는 정말 드문 경험인데, 안에 육즙이 좀 있어. 그래서 큰 조각으로 먹어도 부드러워. 레몬 뿌리면 어떨까? 더 맛있지. 튀김은 사실 일본식 돈가스 유행하면서 우리 엄청 바삭바삭한 걸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얇은 걸로 대만족하기 힘들어. 근데 직접 만든다는 빵가루도 되게 특별하고, 역사와 전통과 이 인테리어에 취해서 이런 건가? 이게 되게 맛있네. 다음은 링곤베리 잼 한번 가야죠. Oh, good. Perfect. Thank you. 이거 아닙니까? 잼 가야지. 링곤베리 너무 맛있어. 그냥 단독으로 먹을 때도 맛있었잖아. 짜지도 않고 향도 좋고 고기 퀄리티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레몬의 신맛이나 잼의 단맛이 가세하니까 그냥 빈틈이 없어지는 거지. 링곤베리 잼 필수네. 송아지도 한번 썰어볼게요.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
근데 소의 어떤 부위길래 이렇게 연해? 두드린다고 이렇게 연해지는 게 아닌데 되게 연하다. 어우, 잘 짜진다. 레몬 뿌려서 먹으면 당연히 맛있지. 건배가 나와야 돼. 송아지라서 연한 것 같아. 서양 고기를 보면 마블링이 잘 없잖아요. 특히 유럽이 그렇거든요. 송아지 도축을 해서 그래요. 마블링 없어도 연해요.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고기거든요. 두드려서 다진 육을 만들어 놨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고. 돼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돼지인데 이거는 튀김옷을 억지로 떼야 돼요. 얼마나 밀착을 잘 시켜놨으면. 아, 이거 무슨 결이 안 느껴진다니까. 진짜 잘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돼지가 더 촉촉해서 하나만 먹으라면 나는 돼지가 맞는 것 같아. 전부터 한번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맛집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유명한 식당을 가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명동교자나 동대문 닭 한 마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기 현지인들 안 간다, 훨씬 맛있고 싼 데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당연히 더 맛있고 싼 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와 전통과 화제성도 맛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그릇이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05년에 만들었댔잖아요. 그게 저는 맛에 포함된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그 밀러는 이 가게 인테리어부터 홀 메이저의 애티튜드, 친절함, 제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튀김옷, 그리고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이 고기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최고의 맛집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맛집의 정의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의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도 여기 튀김 퀄리티는 괜찮아. 아이고 예뻐라. 우리나라 왕돈가스랑 완전 다른 점은 우리 왕돈가스는 소스를 부어주잖아. 튀김이 좀 실패해도 그냥 소스로 치고 나가면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승부를 해야 되는 게 슈니칠이니까 더 튀김과 고기 퀄리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요리라는 생각이 드네. 그냥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맥주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와, 아직도 이렇게 줄이 서 있네. 미쳤다. 진짜 인기 식당이다 진짜. 저 어릴 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막 다 가봐야 된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저는 그런 것보다 불가사의 할 정도로 세계의 식문화를 바꾼 식당들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전설적인 문화 유적급의 식당들인 거죠. 독일 뮌헨에 있는 호프브로이 맥주하우스, 거기도 하나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가본 피그밀러까지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먹으러 갈까? 디저트는 소세지 어떠세요?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좀 멀리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래피티 없는 데가 없어. 와, 야, 이거 뭐야? 나오자마자 있다. 여기 위에 보시면 WURS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읽으면 비르슈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비엔나를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 아주 많습니다. 비르슈테스탄트의 앞에 5글자가 부어스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5글자는 스탠드입니다. 즉 직역하자면 소세지 가판대라는 아주 친근한 뜻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소세지 가판대 문화가 놀랍게도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단순히 음식점 구분 형태라 보기 힘들죠. 육식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저는 지금 비엔나의 최초의 소시지 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지 떠나니까 정말 인적이 드물어졌다. 사람들 왜 이렇게 없냐. 여기다, 저 민트색. 야, 여기 멋있다. 그림 자체가 멋있네. 이 다리 앞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레오비너 비르슈테스탄스. 초맛집이라는 감이 옵니다. 여기에 대표 메뉴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빅마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이언트 치즈 크라이너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치즈 크라이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메뉴 중 1번이 치즈 크라이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소세지라고 했을 때 안에 치즈가 송송 박혀 있는 치즈 소세지가 근본입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Can I have a Big Mama? Sure, it takes some little time, like 10 minutes or so. 아, 10 minutes? It's okay. 저 멀리에 큰 거 하나 있죠? 저게 빅마마입니다. 저 빅마마가 10분 걸린다고 하셨어요. 후드 깨끗한 거 봐라. 이야, 이거 인정이다. 이거는 피클만 봐도 근본이 느껴집니다. 피클도 종류가 5개나 있으시네. 맛있겠다. 오. 아, 소스가 3가지나? 아니네, 4가지네. 5가지네. 아니네, 6가지네. 오 마이 갓. Would you like to have a drink, maybe? Yeah, can you recommend local beer? It's gonna be that one, the Bizer. 오케이.
버거라고 써있는데 여기? 버거? Cheers. 와, 오 마이 갓, 땡큐. 우와, 와, 완벽하네요. 자 보세요. 요 치즈 이렇게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요거라고 요거 겨자 좀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야, 주름살이 든다. 아우씨.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바삭바삭한 소세지의 겉모습이에요. 여기까지도 이미 충분히 맛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근데 이걸 살짝 돌리면 이게 치즈가 눌러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 눌러붙었죠. 이렇게 접혀진 부분까지 보이시죠? 요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겨자, 이건 케찹, 이건 아마 좀 더 좋은 겨자인 것 같고, 이건 누가 봐도 마요고, 요건 제가 볼 땐 커리부어스트의 커리 케찹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걸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뭘까 이게? 잘 모르겠네. 오늘의 메인 메뉴로 가야죠. 커리버스트 소스 같은 요걸로 그냥 디핑 요거지. 아우 죽였다. 완전 매콤한. 맞네. 커리버스트 마일드 버전, 스파이시 버전. 겁나 맛있어. 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정말 적절하게 고추의 맛도 살아있게. 소세지 맛 설명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치즈 소세지. 별로 짜지도 않고 향신료 너무 강하지도 않고 딱 치즈로 마시는 소세지입니다. 이걸 막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치즈를 제외한 부분은 기본 소세지에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난 이번엔 클래식하게 케찹으로 가겠다. 케찹 소세지. 진짜 맛있다. 피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우 맛있어. 커리와 겨자를 섞어버리겠어. 퍼기하러 가겠어. 거기에 피클까지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맛집의 요건 아십니까? 그 옆에 택시가 주차돼 있다 이거예요. 택시 기사님 내려가지고 먹는 맛. 맛집 증거. 비엔나 중심가에 사람들 진짜 많잖아. 바글바글 막. 여기는 정말로 관광객들 아니잖아. 여기는 진짜 좀 외국 여행한 느낌이 탁 느껴지네. 레오 소세지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서서 먹는 것도 동네 사람들하고 약간 호흡하는 느낌으로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었고요. 진짜 현지인의 생활에 빠져드는 듯한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즈 소세지인데요, 그게 커서 참 맛있습니다. 크니까 안에 육즙도 많이 머금고 있고 겉부분도 넓으니까 바삭한 것도 더 좋고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빅마마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못 잊어. 저 소시지 관련해서 좀 추가 촬영이 필요해서 시내로 다시 나왔습니다. 레오 비르스테 스탄트 가서 그 가게에서만 파는 빅마마라는 멋진 메뉴를 먹긴 했는데 뭔가 진짜 비엔나 소세지가 뭔지를 제대로 못 보여드릴 느낌이 나서 비르스테 스탄트를 한 군데 더 가보려고 나왔어요.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사이트에 이 비르스테 스탄트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가게가 두 곳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갔던 레오랑 바로 이 가게입니다. 앞에 귀여운 토깽이, 민트 토깽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견학 오셨나 보다. 근데 학생들 복장이 왜 이래? One 프랑크푸르트 and one 카제크라이너 핫도그 in bread. 자,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이쪽이 프랑크푸르터 삶은 소세지입니다. 물에서 삶아서 꺼내주신 소세지고, 요게 핫도그인데 내장형이에요. 소세지를 안에다가 쏙 넣어버리는 스타일의 핫도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세지를 두 개 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비엔나 소세지라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소세지가 두 가지잖아요. 흔히 말하는 후랑크라 그래서 긴 스타일, 그 다음에 비엔나라 그래서 줄줄이 스타일. 비엔나 소세지라는 것에 사전적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엔나 소세지를 독일어 위키에 검색하면 동의어로 프랑크푸르터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처음 비엔나의 소세지로 성공한 상인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사한 정육사였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독일어 위키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줄줄이 아라리 비엔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근본이자 오리지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칼은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들어서 먹어야 되나? 물에 삶아서 꺼내주신 겁니다. 여기는 케찹보다 머스타드를 좀 더 많이 드시니까 머스타드 딱 찍어서 이렇게. 맛있다.
아, 이거 오리지널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는 돼지 100%래요. 근데 비엔나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1800년대 정육사께서 돼지 반, 소 반으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생긴 건 프랑크, 고기 함량은 좀 바꾼. 근데 지금 딱 먹으니까 바로 송아지 맛이 나서 이게 보는 것보다 되게 맛있고 진짜 뽀드득합니다. 향신료 맛은 거의 없는 듯한? 단면도 보세요. 뭘 넣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기 소금 원툴인 것 같은?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 핫도그 스타일인데요. 비엔나 특유의 이 메리평 핫도그. 일단 손에 묻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간 소세지는 카제크라이너인데요. 제가 처음 카제크라이너 안 거는 비엔나 관광청에서 셰프 섭외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어릴 적 추억을 얘기하면서 카제크라이너를 먹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을 비롯해서 시내 저녁에 비르스텔 스탄트를 6군데 정도 다녔는데 전부 1번 메뉴가 카제크라이너였어요. 치즈 소세지가 모든 소세지 가판대의 메인 메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꽂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자른 거를 정없이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맛있다. 원조집하고 똑같이 치즈가 눌러붙게 소세지를 구우셨어요. 그래서 이 겉면이 그냥 바삭한 걸 넘어서 크러스트가 한층 더 있습니다. 실제로 빈에서 소세지를 먹는다 그러면 카제크라이너를 속에 넣은 이 핫도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결론, 줄줄이 알알이 있는 비엔나 소세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였다. 사전적으로 진짜 비엔나 소세지는 물에 삶은 긴 소세지였고 실제로 비엔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소세지는 치즈가 쏙쏙 박힌 스타일이었다. 이상 육식 토막상식이었습니다. 오, 오스트리아 초딩들이다. 오스트리아 초딩들 그림 그리고 놀러 간다. 어우, 잘 그렸네. 지금 추상화를 벌써부터 그리네. 보여 좀 추상화? 완전 피카소였는데? 토깽이 아래 사람들 줄 선 거 보세요. 정말 소세지 맛집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됐다는 것이 끌리기도 했고 또 실제 비엔나 소세지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끝에는 정말 맛있는 소세지만 남았습니다. 뭔가 끼니보다는 간식으로 참 좋고요. 야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은근히 담백해서 아침에도 먹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원조집하고 이 집 둘 다 정말 맛있으니까 비엔나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고요. 이걸 찍고 있는 곳이 알베르티나라는 미술관입니다. 이 동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의 동상입니다. 굉장히 위엄있고 멋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기억해두세요. 프란츠 요세프 1세. 야, 이거 나무 뭐야? 마인크래프트 하나. 이곳은 브라운 머시기 역인데요. 이번 비엔나 여행에서 가장 길게 이동했습니다. 약간 고급진 동네로 온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딱 봐도 좀 약간 고급 동네 느낌이 납니다. 집들이 면면이 좀 좋네요. 이 먼 동네까지 원정 온 이유는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의 자랑인 가장 특별한 고기 요리를 먹기 위해서인데요. 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가 이걸 그냥 좋아했다 정도가 아니라 매일 점심에 먹었답니다. 타펠슈피츠. 앞서 보신 슈니첼이나 부어스트는 다른 나라도 연상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타펠슈피츠만큼은 진짜 오스트리아입니다. 소의 엉덩이 쪽인 삼각살을 끓여서 만든 국물 요리인데요. 지방이 많이 없어서 건강에 좋고 저렴한 부위입니다. 이걸 황제께서 즐겨 먹는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그 맛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궁정 주변 레스토랑들이 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스트리아 미식의 정체성과 같은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봐도 요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왕실에서 먹고 귀족에서 먹고 대중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유럽 요리들은 그런 경향이 더 센 것 같아요. 아, 정말 평화로운 길이네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찾는 레스토랑이 나올 겁니다. 이 건물 보이십니까? 품격이 대단하네. 플라우타라는 식당입니다. 이 플라우타가 지점이 여러 개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그 관광지에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는 근본 있게 최초의 매장인 본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먼 동네까지 원정으로 온 거고요. 이 플라우타 레스토랑은 4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포브스에 플라우타 가문을 타펠슈피츠의 타이탄들이라고 표현을 한 기사가 있어요. 최초의 플라우타께서는 전설적인 셰프입니다. 놀랍게도 21세의 헤드 셰프가 돼서 28세 때 국가대표 주장으로 셰프 대회에 나가셨었대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셰프의 가문이고 이 플라우타는 비엔나 타펠슈피츠의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오스트리아 미식계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들 플라우타 가문입니다. 지금 오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포브스에 나온 분이 방금 수트 입고 들어갔어. 3대 사장님 인터뷰할 걸.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김치? 네, 카메라 켜고 있을 걸. 아깝다. 사장님 직원들 기강 잡고 바로 가십니다. 너무 멋있다. 저 플라우타 책 많은 거 봐봐. 와, 유명인 사진 붙은 거 이따가 찍어야지. 와, 여기 앉으면 되나봐. 내가 여기 앉을게. 들고 와서. 저도 안에 앉아서 인테리어 한번 느끼고 싶었는데 안에 앉으면 너무 엄숙해서 멘트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예. 야이 테이블 너무 감성 좋습니다. 햇살도 부서지고
좋네요. 아, 테이블 세팅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여기도 WMF야. 여기 WMF 사람들이 좋아하네. 잔은 GN코어 제품이고요. 플라우타라고 써 있습니다. 코렐 메이슨 제품, 후추가리도 있고. 메뉴판이 벌써부터 예술적이네요. 야, 이것도 되게 멋있다. 메뉴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다른 메뉴고 여기가 이제 완전 타펠슈피츠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타펠슈피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쪽에 삼각살 부위예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위인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를 다 황제가 먹던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에 맞게 쌍따옴표 있는 타펠슈피츠로 2인분 주문할 생각이고요. You ready? Yep, 타펠슈피츠. Yes. Soup garnish and vegetable. This wine and one beer. Okay. 좀 좋은 게 기본적으로 빵과 버터를 깔아주시네요. 빵 4가지 있고요. 이 버터도 좀 보통이 아니에요. 허브 버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오시기 전에 내부 좀 한번 찍어볼까봐요. 테이블이 너무 정갈합니다. 그리는 화이트 인테리어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이런 옷걸이만 봐도 고급감 느껴지시죠? 전설적인 셰프 폴 보큐주,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 디에고 마라도나, 펠레도 오셨네? 아, 그 사이 와인이 나왔군요. 저희 가니까 여기 방문자 중에 마라도나랑 펠레 있었어. 마라도나, 펠레, 60년. 스텐 받침대 같은 게 나왔습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이거? 뜨겁다. 저 구리팬 나온다. 우와. 와. 땡큐. You're welcome. 냄새 너무 좋은데? 맞아. 땡큐. 사골도 있고 본메로 보이시죠? 그리고 고기도 있고 하나를 쉐어하는 걸로 시켰어요. 저희 많이 안 먹으려고 2인분이 아니라 이거 1인분의 쉐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육수에 수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계란, 뭐 지단이야 뭐야 이거? 진짜 지단인가? 뭐 하동관이야 뭐야 이거? 이야. 국물 미쳤다 국물. 엄청나지? 진국이다. 치고 들어오는 채수의 향들이 미쳤어. 너무너무 섬세하고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플라우타의 타펠슈피츠 먹는 방법이 플라우타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 드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먼저 수프를 잘 먹고 그 다음에 본메로우를 빵에 발라 먹으세요 라고 돼 있네. 근데 거기에 소금과 후추를 기호에 맞게 쳐드세요. 그것까지 먹은 다음에 또 다음에 이어가면 되겠다. 여기 사이트에 오리지널 타펠슈피츠 레시피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원조의 품격.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이거지. 야, 나 이거 국물 먹으니까 애순이의 멘트가 절로 나오네. 나 너무 좋아. 이것만 계속 먹을 순 없잖아, 그렇지? 와, 사골의 진수죠. 그렇지. 오, 쏙 떨어졌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황제 요리 맞다. 오. 여러분, 이게 미식이에요. 아름다울 미, 먹을 식, 미식. 풍부한 소의 기름으로 입안이 묵직하게 가득 찹니다. 그 입안에 상큼한 기운이 있는 화이트 와인으로. 이게 본메로의 지방 맛도 있는데 채수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훌륭하네. 감칠맛이 완전 쑥쑥 들어갔나 봐. 내가 하는 본메로 맛이 아니야. 본메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다. 이건 뭐 거의 계란 같죠? 요건 이제 쏙 빠지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쏙 방울. 추워. 아우, 이 맛이 비엔나다. 씨. 막 심금을 울리는 맛이다. 훔치고 싶은 국물이야. 자, 이제 고기 먹어볼 시간입니다. 이거다. 이거 크다. 소스도 미리 좀 푸고. 소스 찍먹하면 또 매너 없으니까. 구운 감자 못 참죠? 완두콩 못 참죠? 고기 한번 썰어볼게요. 칼 들어가는 느낌 어떨려나? 그냥 쑥쑥 들어가는구나. 포크로도 잘릴 것 같아 정말로. 이렇게 잘리죠? 쉽게 잘리네요. 포크로도. 인생천 타펠슈피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기만 갑니다.
엉덩이 부위가 이렇게 맛있다고? 진짜 끝내주네. 소고기 자체가 달라. 아니면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부드럽고 육향도 좋고. 일단 고기 한 점을 이번에는 홀스레디시 약간과 차이브 소스 살짝 얹어서 소스 얹어서 가보겠습니다. 타이탄 맞네. 플라우타 가문이 타펠슈피치에 타이탄이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거인의 맛이 나네요. 거대한 맛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좀 사이드 디시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구운감자 이거 뭐냐? 너무 맛있네. 우리의 정서에 맞아. 그러니까 결국 고깃국 한 냄비 끓여와서 그걸로 계속 코스화 시킬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국에 집중하다가 발라먹고 썰어먹고 찍먹해 먹고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텀블러병에 어. 쭉 들고 가가지고 가방에 텀블러 있잖아. 채워놓고 싶을 정도야 정말. 메뉴판의 한 페이지에 여기 타펠슈피치가 대단한 점이 써있는데 반은 역사였고 반은 고기 얘기였어요. 우리가 어떤 소고기를 쓰는지가 반이었는데 그렇게 할애할 만큼 자랑할 만한 특별한 육향과 질을 가지고 있는 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 다 골라 먹었거든요. 채소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국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와인 한 잔 더 시켰습니다. 한 잔해. 계산서가 나왔는데 여기 뭔가 기념품 같은 카드가 있습니다. 소 부위 카드. 이게 대박이라서 자세한 이야기가 써있는 이게 책자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나오면 레시피가 있습니다. 타펠슈피치 레시피. 엽서네. 이게 진짜 대박이다. 플라우타 레스토랑트. 오전 11시 반에 레스토랑에 와서 와인을 추가 주문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 맛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가격이 비싼 것도 현실이라서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래도 타펠슈피치는 한번 드셔보십시오. 맑은데 진한 국물 속에 고향의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완전히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 나도 여기서 저 강아지 산책하고 싶다.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비엔나의 프라터에 나와 있습니다. 프라터는 이 놀이공원, 큰 공원 이름인데요. 1700년대에 지어졌대요. 저 관람차가 규모가 보통이 아니네. 관람차가 두꺼워요. 제가 지금 뭐 롤러코스터 타러 온 건 아니고요. 저희 또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가 독일 가서 독일 소세지 특집하고 학생 특집 찍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오스트리아 요리는 독일하고 되게 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독일 특집을 미넨으로 찍으러 갔었잖아요. 미넨이 독일 남부거든요. 독일 남부와 이 오스트리아 일대가 옛날에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우리가 독일 음식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놀이공원 안에 엄청난 퀄리티의 학생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와, 여기 생각보다 놀이공원이 좀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 안 타고 있지만 야, 누가 유럽 아니랄까 막 드래곤 관련 놀이기구가 있네. 근데 여기는 따로 입장료이 없고 어트랙션마다 하나하나 타는 거잖아요. 아, 우리 지금 입장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들어왔네. 오, 여기 사이클 롤러코스터. 오, 개무서워. 딱히 뭐 타지도 않는데 기분은 좋아지네. 야, 이 놀이공원만의 바이브가 있네. 이제 왔다. 이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왔습니다. 저 고기 덩어리 보이시죠? 고기 덩어리 위에 저기 고추를 꽂아주는 것이 이 가게의 특입니다. 또 신나게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봐야겠네요. 헬로. 매장은 이런 모습입니다. 비어가르텐이라고 하죠. 독일에서도 봤었던 그런 가게 스타일이고, 이분이 뭐 약간 창업주신가? 땡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고급 스타일. 헬로. 베스트 포크 너클스 인 타운. 그래서 요거 스텔제. 여기는 학생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트레디셔널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셨다. What difference about? Traditional is like normal, and the sour is salty. 아하. Traditional style, please. Perfect for drinks. 2 beers. Too early. Bean people drink beer in morning time? Yeah. Really? Yes. That's normal in Austria. Okay. Dark beer? Dark, yes. Is this local beer? Yes. 오케이. 네, 지금은 10시 30분입니다. 또 여기 왔으면 로컬 비어 먹어봐야죠. 빈에선 빈법을 따르는 거지. 와우. One Coke for adults. 땡큐. 근데 이거 맛있다. 야, 모닝커피 아니라 모닝비어 아니야. 이 식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 아시죠? 착 퍼져나가네. 일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넣는 게 이겁니다. 놀이공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얕잡아볼 식당은 아닙니다. 40년 넘게 운영된 나름 굉장히 근본 있는 식당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좀 놀이공원 스타일이에요. 그게 보통이 아니어서 한번 찾아왔고요. 캐러웨이라는 향신료와 마늘로 맛을 낸 전통 요리라고 하는데, 그게 슈바인삭스와 같습니다. 슈바인삭스도 캐러웨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곁들이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나왔다.
헬로. 와우. 이것이 바로 슈타일체입니다. 엄청난데? 이 고추가 엄청 킬포네. 또 져줄 수 없네. 이것이 돼지다. 이것이 돼지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뽑아볼까? 이 또 고추 피클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칼 뽑아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제 마음은 엑스칼리버 뽑는 용사거든요. 너무 잘 뽑히. 제 생각에는 이걸 들면 지금 뭔가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서 해볼게요. 느껴지세요? 바삭한 껍질 때문에 홀딩된 거지 지금 살은 완전히 미친. 얼마나 부드럽게 구운 거야 이거. 이거 미쳤어 퀄리티. 이거 보세요 껍질 돌았어. 원래 동물 뼈가 이렇게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있어요. 다리뼈가 원래 이렇게 두 개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칼 넣고 한번 잘라볼게요. 와 씨. 야 이게 그냥 이렇게 되네. 야 와 찢었다. 말 그대로 살결 찢었다. 아, 정말 미넨보다 좋은데? 미넨에 학센바오라고 제가 극찬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미쳤는데요. 제가 거기 말고도 학센을 여러 번 먹었어요. 영상에 나옵니다. 학센바오 제외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쪼개놓긴 했는데요. 예의상 만화고기 스타일로 하나 갑니다. 소리만으로 여러분 다 느껴지셨죠?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바로 고추 이어갈게요. 어우, 이거 맛있다. 야, 빵은 이거 뭐야 빵 이거? 이거 휴지 옆에다 놓고 팔아야 될 것 같아. 식품 코너가 아니라. 근데 제가 진짜 앞에서 쇼를 했잖아요. 생쇼를 했잖아요. 막 씹고 옆에 외국인들 엄청 서 있어요. 지금 좋아, 내가 조금만 더 모객을 해주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게 보시면 캐러웨이 씨앗을 좀 많이 뿌렸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너프된 마라 같은 그런 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지고기 양껏 먹으면 딱 마라 한 톨만 들어가도 싹 뭔가 풀릴 거 아니에요. 캐러웨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상쾌하니 너무 좋네요. 살코기 부분 좀 갈라서 그냥 머스타드 그냥 찍먹하고. 와, 비엔나 사람들이 드실 줄 아는 분들이네. 그리고 머스타드를 좀 좋은 거 쓰는 것 같은데? 미넨 갔을 때는 뭐 다 하인츠 같은 거 먹었잖아. 옐로우 머스타드. 근데 여기는 딱 봐도 프랑스 디종 머스타드 같은 그런 스타일이네. 개운하게 톡 써. 빵에다가 너무 풍부한 맛의 머스타드 쫙 바르고요. 슈텔체 껍질까지 올려버리면 완벽한 오중주. 이거 아닙니까? You like it? 퍼펙트. 땡큐. 미넨도 그랬지만 이 겉부분은 많이 오버쿠이긴 하네. 내부에 있는 살들은 이게 막 김도 나고 촉촉해 보인다고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외부에 노출됐던 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껍질을 이렇게 바삭하게 하려면 살이 노출된 부분들의 희생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칼로 잘게 썰어서 빵에 올려 드시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거예요. 다 가져가지 마세요. 이 하얀 거 있죠? 이게 고추냉이 같은 약간 쌉싸름한 무 같은 뭐 이런 채소예요. 웨이터분이 직접 찾아주셨거든요. KREN, 크렌이라는 여기에 로컬 채소인데 이게 약간 홀스레디시 막 고추냉이 막 무 뭐 이런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놓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쾌함을 느낀 거예요. 이거 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라고 신 거 3개를 주는 거네. 고추도 상쾌한 거, 머스타도 상쾌한 거, 이 크렌이란 것도 상쾌한 거 3연타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지. Thank you so much. 바이바이. 저 위에 있는 고기, 저것 때문에 얼굴 끌려가지고 온 건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목욕에 성공한 건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역시 고기는 틀리지 않는다. 비엔나의 관광식당에서 엄청나게 수준 높은 크래클링을 만났다. 저 뭐야? 미친! 우와. 내려온다. 원래 그 옛날 놀이공원들이 무섭다니까. 타볼까? 아닌 것 같아. 오금이 저려서 못할 것 같아.
특히 지금 내리시는 분들의 얼굴이 좀 질려 있다고 해야 될까? 야, 말, 너 왜 여기 있어? 별일 없지, 말? 머리 땄어. 헤어스타일 오죠. 꼬리 딴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게 패션입니다. 맛있게 슈텔체 먹고 나서 이 프라텐 놀이공원 계속 돌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아이들 물건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수요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점이 이 판매자들이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랑 당연히 같이 오셨는데 여기 아이들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물건을 여기 와서 팔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뭐 캥거루 인형이라든지 스케이팅 슈즈라든지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장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게 놀이공원인데 유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놀이공원이면 입장료 막 4, 5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판다고 뭐 남겠어요? 이게 무료니까 가능한 되게 멋진 문화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들이 판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 책, 물건들 이런 것들과 이별하는 감정적인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차적으로 여기서 직접 장사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5유로 10유로라도 벌려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경제적인 관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 귀여워라. 저 장난감 꺼내서 놀고 있네. 아이고, 여기는 아이가 없는 거 보니까 약간 업자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 여기는 아이 있는 어머님들이 여기 오시면 털고 갈 수도 있어. 유럽 장난감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헐값으로. 공룡 매니아였나 보다 이 친구가. 여기 다 포켓몬이야 이게. 야, 우리가 본 게 절반도 안 되는 거였네. 이게 다 키즈 플리마켓이야? 규모가 보통이 아니다. 와, 이거는 도시와 공원이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네. 와, 나 좀 감동했어. 저 강아지만큼이나 너무 귀여운 문화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그리고 원래 보통 중고는 쓰다가 남이 쓴 거니까 약간 그치. 깨름직한 게 있잖아. 어. 이게 어디서 온 걸지도 모르겠고. 그치. 애가 직접 써있고 심지어 세미는 세미스 마켓이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장사해보다가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고 다른 친구들 부스 가서 사기도 하고, 아 그냥 갑자기 문득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떤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나. 시내에서 봤던 대성당과 오페라 하우스보다 진심으로 이 플리마켓이 더 감동적이네요. 이걸 본 것만으로도 비엔나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치안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유도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 우리나라도 대부분 있는데 여유가 없네. 오스트리아는 음악이지 음식은 안 유명하지 않나? 혹시 독일과 너무 비슷하진 않을까? 이런 모든 걱정들이 기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오스트리아 그리고 비엔나는 매력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 지내는 내내 날씨가 좋아서 가산점을 받은 게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유럽 대도시 여행을 추천한다면 저는 비엔나를 가장 위에 올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했습니다. 당연히 즐길 거리와 먹거리도 풍부했고요. 다만 싸진 않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다음 주는 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13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